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지. 당신은 상위 10%입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나름 자산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빚도 없었죠. 그러니 은퇴해도 나는 남들처럼 불안한 노후랑은 거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60 가까운 나이에 회사에서 박수 받으며 퇴직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1년이 지나기도 전에 통장 잔고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더군요.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많았고 무엇보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뭐 하나 확실하게 계획된 게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지게 했죠. 상위 10%였던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퇴라는 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진 않는다. 상위 10%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정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후 안정성과 현재의 자산 규모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은퇴자조차도 은퇴 후 57년 안에 자산의 50% 이상을 소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출 패턴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끊겼다는 점입니다. 고정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비, 자녀 지원, 여행, 여가, 취미 등 지출 항목이 다양화됐죠. 게다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수명 리스크, 즉 90세가 될지 100세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례 1. 강남 아파트 있는데 왜 불안하냐고요? 65세 김모 씨는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드는 은퇴자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퇴직금 3억, 예금 1억 등 총 3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성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4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고령의 어머니 병원비, 두 딸의 결혼 자금, 예기치 못한 차량 교체 비용까지 겹치면서 현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심리적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아내랑도 돈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고요. 사례 2. 퇴직금 8억으로 은퇴했지만 3년 만에 다시 강의 나갔습니다. 57세에 명예퇴직한 전직 대기업 부장은 퇴직금과 개인 자산 포함 약 8억 원을 갖고 은퇴했습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는 퇴직금을 쪼개 쓰기로 했고 창업도 고려했지만 이젠 좀 쉬자며 일단 휴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예금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큰 병원비가 들었고 자녀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결국 그는 다시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봤고 지금은 일주일에 4일 이상 강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 안정돼요. 아예 수입이 없던 시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례 3. 연금만 믿다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출신 박모 씨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자입니다. 월 25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별도의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소비에도 여유가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외 지출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자녀 집들이 비용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매달 붙었고 1년 새 연금 외 자산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지출을 항목별로 관리하면서 가계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가계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막연하게 쓰다 보면 자산은 무너집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자산보다 중요한 건 은퇴 설계 능력. 국내 주요 자산관리사 및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산보다 중요한 건 유동성이다. 강남 아파트가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냥 자산가일 뿐입니다. 은퇴 후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쓰는 계획이 모으는 계획만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얼마를 모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엔 어떻게 쓸까가 더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없는 소비는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있는 노후가 결국 삶의 질을 좌우한다.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은퇴를 막는 최소한의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 말고도 다음의 세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노후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연금, 임대 수익, 소규모 부업 등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비 계획 세우기. 나이별로 필요한 돈이 어떻게 달라질지, 건강과 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준비도 필수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성, 정체성, 하루의 루틴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맺으며 준비된 자만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상위 10%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속에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불안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을수록 관리할 것도 많고 자산이 자산답게 작동하지 못하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든 이미 은퇴했든 혹은 아직 한참 멀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수익과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돈이 아닌 삶의 방향을 중심에 놓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불행한 은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실질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상위 10%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은퇴 후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조언보다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과 수치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은퇴 설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얼마가 있어야 괜찮을까? 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하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먹국으로 쓸 순 없죠. 그래서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합니다. 은퇴 후 기본 지출 구성월 기준.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 금이복 등 15만 200만 원. 의료비 보험 포함 3,050만 원. 여가 여행비 2,050만 원. 자녀 지원 경조사비 30만 원 전후. 예비비 기타 변수 대비 20만 원 이상. 즉, 한 달 최소 25만 30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돈 걱정 없는 은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최소 3,600만 원. 이 금액이 연금 투자 기타 수익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2025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10년 이상 납입자의 평균 수령액 약 90만 원. 최대 수령 자사 10년 납입 기준도 240만 원 안팎. 즉,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생활비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이고 실제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제2의 소득 구조가 필수입니다. 3. 퇴직금과 자산, 어떻게 쓰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은퇴 직후 퇴직금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예금 넣어두고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쓰자.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낮거나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방식으론 오래 못 갑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전 전략 퇴직금 자산 배분 팁. 생활비 계좌 1년치 약 3천만 원. 단기 예금 또는 CMA에 넣고 유동성 확보. 목적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 중기 자산 35년 이내 필요 자금 약 23억. 안정형 ETF, 채권형 펀드, 즉시연금 등으로 운용. 목적 원금 보존 약간의 수익 추구.
장기 자산 10년 이상 운용 자산 약 3억 이상. 배당주, 월 배당 ETF, 임대 수익 등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 목적 인플레이션 방어 및 소득 지속화. 이 구조를 따라가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노후의 진짜 복병 건강비용. 건강보험이 있어도 60대 이후부터는 비급여 항목, 간병비용, 만성질환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 평균 약 430만원, 본인 부담 의료비만 연간 150만원 이상. 게다가 간병비는 한 달 평균 150만원, 요양시설 입소 시엔 월 20만 300만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간병보험, 혹은 장기요양보험 등을 미리 준비하거나 의료비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5.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 후 소액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요. 월 3,050만원씩 유튜브 콘텐츠 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 주 23회 시간제 근무, 하루 4시간 단순 노동, 월세 수익형 부동산, 소형 오피스텔 투자, 월 배당 ETF 투자로 월 20만원 이상 수익.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있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지출 통제도 쉬워지며 심리적 안정도 커지죠. 6. 심리와 루틴이 무너지면 은퇴도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심리적 건강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보다도 하루 루틴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습관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루 루틴을 미리 정하기 산책, 독서, 운동, 자투리 노동 포함. 주 1회 이상 사회적 만남 유지하기 모임, 봉사, 교회, 작은 동호회. 은퇴 후 3개월간은 절대 큰 결정하지 않기 이사, 창업, 재투자 등. 현실적인 결론, 안정된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상위 10%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부동산, 자녀 다 갖추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쓰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상위 10%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착각입니다. 진짜 은퇴 준비는 돈보다 현금 흐름과 생활 설계 능력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작지만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야 삶의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미리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할 시간입니다.